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이번은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얘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예, 오늘은 다른 동물들은 가지지 못한 인간만의 특징인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흔히 현생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라 부르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속에는 인간만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 파스칼은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일상에서 10분 발휘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현실에서는 넌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느냐라는 핀잔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채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현대인과 예.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과거 사람 중에 생각이란 걸 더 많이 하는 쪽은 누굴까요? 옛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인간의 사고 능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에 미친 영향은 참 큽니다. 예. 미래학자이자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니콜라스 칸은 인터넷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글은 인류에게 놀랍도록 기묘한 개발품으로 한때 전 세계에 널리 흩어져 있어 그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생각과 정보를 한데 모아 집중시켰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네. 수많은 생각과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깊은 생각을 가졌던 수많은 사상가들의 주장도 요약 정리본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편리해졌는데 이런 편리성으로 인해 대가도 지불해야 했는데요. 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인터넷은 나의 집중력과 사색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생각의 과정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해서 칸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변화된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한때 나는 언어의 바다를 헤엄치는 스쿠버 다이버였다. 하지만 지금은 제트스키를 탄 사내처럼 겁만 핥고 있다. 그러니까 정보의 바다 속에 들어가 여러 생각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생각들의 그 표면만 검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운전할 때요. 네. 내비가 없을 땐 네. 지도를 다 봤어야 되고 그렇죠. 길을 다 생각해야 됐었고 네, 네. 다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면 될까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내비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세요. 그렇죠. 요즘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은 퇴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정보나 생각을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데는 분명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예. 하지만 그 수집한 걸 활용해서 깊이 생각하는 일까지 도와주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깊은 사색까지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책과 같이 인쇄된 출판물을 읽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한 칸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이나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졌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정보 때문인지 몰라도 현대인들은 뭔가를 꼼꼼히 읽는 걸 좀 싫어하고 네. 대충 훑어보는 쪽으로 습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상도 쇼츠만 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골똘히 생각하거나 사색할 여유는 거의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하긴 하지만 정작 머릿속에 남거나 저장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이 생각의 재료로 활용되지 못한 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카의 책 제목
책 제목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책 제목처럼 점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하고 있는 거죠. 커뮤니티 같은데 좋은 글, 긴 글 올라오면 네.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밑에 보면 세 줄 요약 이것만 읽는 경우가 참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네. 좀 더 잘 기르기 위해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힘이 들더라도 네.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자주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독서예요. 아. 특히 종이책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네. 책은 기본적으로 저자의 생각이 집대성되어 있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저자의 깊고 다양한 생각을 접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도 깊어지게 되는 거죠. 네. 또 종이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잠시 짬을 내어 사색의 여유까지 즐긴다면 더없이 좋은 훈련이 됩니다. 또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길을 잃거나 흔들리는 경우가 적어지는데요. 평소 자기 머리로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책은 전혀 읽지 않고 정보의 바다에서 제트스키만 타는 사람은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거나 지배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미디어에는 중립적인 정보도 있지만 예. 편향성이 짙거나 광고성 정보도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런 정보들에게 쉽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같은 글자고 같은 내용이라도 네. 종이책을 통해서 읽는 것하고 네. 인터넷 속에서 보는 정보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렇죠.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색하는 깊이나 질적 수준이 다르거든요. 네. 또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건 단지 저자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독서는 자기의 생각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책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중에서 자신이 동의하거나 또는 추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독서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이라는 필터를 통해 저자의 사상과 주장을 걸러듣게 되는데요. 따라서 책을 집중해서 읽으면 자기의 생각을 보다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왜 책이나 방송에서 유명한 철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모습을 보고 간혹 아니 이효근 작가는 다른 사람 말만 옮길 뿐 자기 주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 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방송이나 책에서 소개하는 글들은 예. 독서 과정에서 저의 생각의 필터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상가의 수많은 주장 중에서 제가 동의하거나 또는 비판할 만한 글만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건 저자의 다양한 생각을 접하는 동시에 자기의 생각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그러면 좋은 책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네. 저자의 다양한 생각을 경험하기도 하고 네. 또 내 생각을 가다듬는 계기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또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네. 어쩌면 이건 책 읽기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바로 글쓰기입니다. 우리말 연구에 앞장섰던 이호덕 선생은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글을 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간 교육이 있는지는 나는 모른다. 글쓰기보다 더 나은 아이들을 지키고 가꾸는 교육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글쓰기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고도의 정신행위입니다. 네. 때문에 생각이 없으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글쓰기만큼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학교에서 일기 쓰기를 숙제로 내줬거든요. 방학 때. 예, 그죠. 그거 맞습니다. 이게 힘들었어요. 네. 물론 저도 당시에는 매우 귀찮고 힘들어서 형식적으로 대충 분량만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당시 제가 그 숙제를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기쓰기 요즘엔 그 숙제로 안 내는 것 같은데 이게 글쓰기 연습도 되고 또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글을 쓰려면 우선 그에 앞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생각 없이는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단순히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문화와 가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사실상 펜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 머리는 종종 내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글 쓰는 행위가 자기의 생각을 문자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그 수준도 넘었습니다. 실제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깊어지고 가다듬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을 씀으로써 좀 모호했던 생각들이 뚜렷해지고 섬세해집니다. 다시 말해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생각을 깊고 치밀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생각이 있어야 글쓰기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글쓰기를 많이 하면 생각도 깊어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글쓰기를 지속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선 독서하고 글쓰기 이거 같이 해야 되겠네요. 예, 아주 좋은 방법이죠. 사실 책 읽기와 글쓰기는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두 축입니다. 책 읽기를 통해 우리는 생각의 범위를 넓고 깊게 만들 수 있죠. 이후에 글쓰기를 통해서 생각을 예리하게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해서 책 읽기와 글쓰기를 병행하면 금상첨화인데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요즘은 이걸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각하는 습관이 상당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혹자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책 읽고 글 쓸 시간이 있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네. 근데 이제 현실이 아무리 바쁘고 여유가 없어도 무지나 무사고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불만족스럽거나 원치 않은 쪽으로 흘러갈수록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깊은 생각이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이고. 그러니까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가 놓인 환경에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있다면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책 읽기나 글쓰기 이런 걸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코너.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